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제 시장에 대한 지금 방향성 분석과 그리고 진단해 볼 텐데요. 와우 글로벌 변재환 파트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파트너님 나오실 때 저희가 계속 약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간밤의 시장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라줬고 다우가 제일 강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반등 신호 이후에 월요일 날 어제 이제 또 강한 반등을 보여줬었고 어제까지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이런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어제 이제 장 초반에는 TPU 관련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좀 기술 섹터에 부담을 주면서 장 초반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 섹터도 어제 굉장히 좀 좋았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강한 좀 동력으로 시장을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을 시켰다. 그래서 전약 후강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주 계속해서 악화되었었던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은 많이 완화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고 기술주들이 이제 약해도 이 기타 섹터들이 증시를 받치면서 이제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쏠림 현상들이 그래도 많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체질적으로는 증시 자체는 많이 건강해졌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장중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알파벳이 이런 AI 버블에 대한 우려를 위축시켜줬다 뭐 이런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의 심리가 진짜 많이 바뀔 수 있을지 기대해보고 싶은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한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네네. 그 어제 이제 그 지표들이 좀 발표가 좀 네.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먼저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이제 0.4였는데 0.2로 발표를 했고 근원 소매 판매 역시 0.6 증가해서 이제 0.1 감소를 하면서 확실히 이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지표를 통해서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사실은 소매 판매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제 발표했던 이 컨퍼런스 보드 이 소비자 심리 심리 지수, 지수에 신뢰 주목하셨- 지수가 네. 이게 사실은 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아. 경험적으로 보면.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도 94.4에서 88.7로 크게 많이 하회를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국 지금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전월 대비 0.3% 상승했지만 뭐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 그리고 YOY로 보면은 2.7이 이제 예상치였는데 2.6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소비와 관련된 지표와 달리 물가 쪽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 어저께 이제 시장을 좀 상승으로 이끌었던 견인을 했었던 어떤 경제 지표들이었던 것 같고 뭐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떤 핵심 코어 지표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어쨌든 시장이 반등세로 좀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는 거 아닌가 이유를 또 상승 이유를 또 찾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좀 더 힘이 있는 지표들은 저희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다른 나머지 지표들에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 고용이랑 소비는 조금 둔화가 된 상황 그리고 물가는 그래도 그에 비해서는 선방했다라고 볼 때 지금 뭐 경기가 막 둔화다 이렇게 우려를 키울 만한 정도의 시각은 또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나왔던 그 경제 지표들의 결과치만 놓고 보면 그동안 이제 백악관에서 계속 시장에 어필했었던 그 부분이죠. 물가는 일시적이고 안정적일 것이고 네. 고용과 소비는 둔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PPI보다는 사실은 CPI나 뭐 PCE 같은 그쵸, 이런 네. 지표들이 더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PPI 결과치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언제나 그랬듯이 이 그 지난주였죠. 뉴욕 연은 총재 발언 이후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어떤 그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지표들이 집중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 있어 보이고 원래 오늘 그 PC 발표 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12월 5일로 또 상무부에서 연기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고용 관련 데이터가 지금 12월 FOMC 이후로 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PCE 그리고 CPI보다는 연준에서는 PCE를 공식적인 물가 지표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PCE 지표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어제 발표했었던 생산자 물가 지수와 좀 비슷한 어떤 결의 이런 그 결과치를 수준의 결과치를 보여준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다시 또 어떤 그 금리 인하 시그널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표 발표 일정이 계속해서 조정과 연기와 취소 이런 것들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 상무부에서 9월 PC는 12월 5일 그러니까 FOMC 거의 직전에 저희가 좀 확인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이고 3분기 GDP 속보치는 취소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어제 나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 앞서 뉴욕 연은 총재 발언도 얘기를 해주셨고 투표권이 있는 인사들의 발언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도 살짝 금리 인하 쪽에 다시 한번 힘이 실리고 있고 CME 패드워치에서도 높게 점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어제 또 공교롭게 그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차기 연준 의장 발표할 거다 그쵸,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좀 2차 기대감을 인터뷰가 있었고. 키웠었고 그다음에 지금 폴리마켓이라고 요 이제 그 세팅하는. 누가 될 것이냐 네. 뭐 여기서도 어저께 그 캐비넷셋이 55%로 확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가 이제 20몇 %인가 그래서 크게 이제 앞질렀는데 물론 이런 그 최근에 어떤 그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물 지표보다는 사실은 당연히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표가 정책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쉽사리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뭐 확정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12월 FOMC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이제 우리가 9월 FOMC 이후에 좀 뭐 이 연준 위원 발언들도 살펴보면 굉장히 오락가락하거든요. 지난주까지만 그쵸, 해도 네.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가 맞아요. 금요일 날 그 뉴욕 연은 총재 이후로는 또 다시 금리 인하가 급물살을 타는 그래서 저는 더더욱 더 믿지 못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저께 그 미 연방예금보험공사죠 FDIC에서 그 은행들에 적용되는 그 ESLR 그러니까 자본 요건을 규제를 완화하는 이 완화하는 거에 최종 그 결정했다는 그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ESLR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이 보유한 자산 대비 일정 비율의 어떤 자기 자본 보유를 강제하는 좀 규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얘기했었던 그 규제 완화 그 안에 이제 속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최종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이제 시장을 좀 많이 올렸던 그 동력 중에 하나였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현재 이제 장기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장기 금리가 이제 좀 하락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또 이거를 유동성 증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네.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최근에 정말 시장의 강자로서의 입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TPU를 도입하겠다, 메타에서 검토하겠다 이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오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부터 오늘 정규장까지도 영향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AI 주도권 강자가 진짜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네. 그 전 질문에 좀 중요한 거를 전달을 못해서 못다한 요거 말씀 할수 있으시군요. 네, 먼저 짚어주시죠. 네.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SLR 규제 완화가 네? 이게 그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제 그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저희 10월 FOMC 하기 전에 네? 저희가 시나리오 이렇게 몇 개 해서 그걸 했을 때도 맞아요, 네. 저희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때 드렸었던 게
QT 종료를 시장에 주면서 12월에 대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지금 금리 12월 달 FOMC 앞두고 왜 이 SLR 규제 완화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나왔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요게 좀 뭐 시장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또 이번 12월 초 그 금리 결정에서 이런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QT 종료, 그다음에 QT를 종료하고 소폭의 지금 워낙에 단기 자금 시장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QE를 좀 소폭한다든지 아예 이러한 것들을 시장에 주면서 네.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을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 구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지금 사실상 독점하고 있죠. AI 가속기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TPU 관련한 이슈들은 어떻게 보면 중대한 변화에 좀 신호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엔트로픽, 그다음에 메타 이런 어떤 거대 AI 플레이어들이 TPU를 채택해서 뭐 LLM과 같이 훈련 추론에 있어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엔비디아가 갖고 있었던 H100, H200의 어떤 그 필적하거나 아니면 가격 효율이나 전력 효율 이런 부분들은 특정 측면에서는 지금 또 우위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그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좀 강력한 수요랑 이제 쿠다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쿠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좀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 진입 장벽을 깨기에는 단기간에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한다. 그래서 아무리 TPU가 하드웨어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AI 모델의 뭐 이식이라든지 최적화에 드는 그런 어떤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는 GPU 대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뭐 단기간에 뭐 TPU가 GPU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고 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면 어떤 이런 AI 생태계 내에서 이 경쟁 구도로 흘러간다는 거는 이 독점적인 지위가 재편성된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된다고 보면 기업 간의 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어떤 산업 전체 내에 시너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은 오히려 건강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경쟁자가 출현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경쟁 시장 사회에서는. 자체가 활력을 띠게 되는 네,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저는 좋게 보고 있고, 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섹터 내에서 종목을 선별하는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럴 때일수록 그 ETF나 어떤 이런 종합 인덱스로 접근을 하셔라. 물론 내가 종목을 잘 찍으면 네. 최대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기대 수익 자체가,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버리지로 접근하는 ETF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안에서 이렇게 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ETF로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 방송 나오시면서 사실 파트너님의 별명 저희 채팅에서도 참 많이 만들어 주시지 네네. 않았습니까? 뭐 골드형, 채권형, 그리고 오일 유가형까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제 그래서 매주 수요일엔 저희가 고정 질문으로 채권과 외환, 원자재, 그러니까 FICC라고 하죠. 요거에 대한 분석을 좀 파트너님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우선 채권 시장에 대해서 진단하고 계신 내용 여쭤볼게요. 사실 채권 시장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투명하면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쵸? 내리락 오르락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저께 장중에 제가 알기로는 4% 10년물 기준으로 4%를 잠깐 하방 이탈했던 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그렇다고 보면 10월 초, 그다음에 10월 말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 4%를 하향 이탈하는 이탈 트라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기록했었던 3.9 초반대의 어떤 금리 수준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예, 그래서 FOMC 전까지는 3% 중반대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금리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전략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12월 중순에
BOJ 통화 정책이 또 있어요. FOMC 이후에. 예, 근데 지금 분위기가 제가 보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좀 가반을 넘어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엔화 강세에 따른 또 상대적인 달러의 약세 그런 것들을 보면 채권이라든지 어떤 달러 외환 이런 부분들은 좀 약세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외환 네. 쪽을 보면 유로화도 역시 9월 고점 대비 지금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저희 용어는 이제 고가놀이라고 하는데 그 위쪽에서 이 추세가 훼손되지 않고 계속 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세 추세 속에 아직도 있고 그리고 곧 방향성을 보여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시장 이슈에 따라서 100 이상을 뭐 잠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추세적으로 강세로 가기에는 지금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잠시 말씀드리는 동안 지금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네네. 그 정리한 표를 화면으로 잠시 보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달러의 어떤 약세 기조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발언들이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네네. 부분이 지금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가 12월 FOMC 전까지 주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참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저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지금 인하, 동결, 그런데 대세에 따를 듯이라고 써져 있는 인사들도 네.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 중에서 혹시 조금 더 포인트로 짚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 연준 이사도 연준 이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그 해켓 앞서 약간, 말씀해주신 사기 연준 의장에 대한 네, 부분들. 그 부분에 이제 좀 스탠스가 가장 좀 네. 시장에서는 집중할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스캇 베센트 장관. 그래서 지금 이 연준 위원들 내부를 보면 사실 6대 6이거든요. 지금 아직도. 그래서 뭐 지난주에 그 윌리엄스 총재가 뭐 파월 연준 의장이랑 막역한 사이인데 그 양반이 뭐 또 금리 인하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예전에는 제 경험상 연준 위원들 간의 어떤 이런 이 찬반 논쟁이 이렇게 좀 극렬하게 반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적이 없었거든요. 아, 이례적인 상황이다. 예, 예.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너무 극과 극을 달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냥 안 보기로 했고 가장 좋은 거는 12월에 금리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포트폴리오가 버틸 수 있는 종목을 편입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 어떤 이런 베팅의 어떤 한 부분으로 전략을 취하는 거는 가장 안 좋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동안 다시 한번 연준 의장과 관련해서 폴리마켓에서 어떻게 점치고 있는지 이 화면도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 캐비넷의 위원장이 좀 유력하다라는 식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채권과 외환 네네. 짚어주셨고 이제 원자재에 원자재. 대한 시장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평화 협상 소식이 네. 전해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최근에 JP모건에서 2027년까지 뭐 $30 갈 수 있다 이런 리포터가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60 밑에서 시장 맞아요. 가격을 좀 형성하고 있는 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오펙과 비오펙 이 큰 두 기관이 국제유가 공급 과잉이라는 어떤 이런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된 그 초기 시즌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 국제 유가는 하방 압력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반등 시도가 나올 때마다 저항대에 부딪힌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하방이 좀 유리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는 네. 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또 소폭 올랐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골드는 박스권을 보이면서 수렴 구간으로 갈 것이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강조해 했었는데 주셨죠. 계속 그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어떤 에너지가 좀 응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것도 이제 12월 FOMC가 이 결정이 되면 큰 방향성을 보이면서 그 에너지가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이 되겠죠. 그러면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을 좀 보여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12월 FOMC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상승 프레셔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래저래 지금 뭐 채권 시장도 그렇고요. 외환 시장, 뭐 원자재 시장, 그래서 지금 파월이 여러 자산세에 좀 목줄을 쥐고 있는 그런 좀 형국인 것 같고, 연준 위원들 발언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 회의 전까지는 이런 자산 섹터들이나 아니면 종목들도 그렇고 계속 등락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서 시장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12월 FOMC가 기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저희는 이제 채권과 외환 그리고 원자재, 지금 골드와 유가에 대한 부분까지 진단을 해봤는데 오늘 채팅창에 바로 원자재 체크 좋아요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파트너님, 요거 하나만 곁다리로 여쭤볼게요. 이건 좀 여담인데 그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금리 인하 확률이 확 좀 바뀌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기와 관해서 워낙 뭐 연준의 2인자, 실질적인 2인자다 이렇게 좀 칭해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발언은 파월 의장의 어떤 승인이라 할까요? 같이 얘기를 거쳐서 나온 게 아니냐 이 정도의 뒷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아닌데. 카더라인 걸까요? 네, 아닌데 이제 사실은 그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필을 계속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를 좀 집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강한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의미부여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이 페드워치에서도 그렇게 반응하는 맞아요. 모습들. 갑자기 뒤집어졌죠. 네, 그래서 어떤 미디어에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시장을 뭐 끌어올렸다. 그 다음에 뭐 파월이랑 친하다. 이건 뭔가 모종의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뉴스를 반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필요한 시각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어떤 미디어나 아니면 이런 매체들은 지수가 오르면 올라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리면 내려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설명을 돼요.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뉴스들이 시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새벽까지 시장 장중 흐름을 보는 이유가 저는 호가창도 많이 보고 장중에 어떤 이런 이 수급적인 것들 많이 보거든요. 진짜 숫자의 움직임을 좀 보고 계시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시황이나 이런 걸 보면 그 타임테이블하고 주가 움직임하고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을 반만 믿으셔라. 네, 뉴스를 반만 믿자. 제가 하는 게 진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와, 아주 자부심 있게 말씀을 해주신 만큼 저희 방송 나오실 저는 때마다 실시간으로 새벽에 장을 보면서 이제 뉴스를 체크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로 시장이 어제 상승이나 하락을 이끌었던 뉴스인지는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간밤에 이런 시시각각 움직이는 동향들 저희 방송에서 좀 많이 짚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오늘장 이번 주 시장 좀 방향성 어떻게 잡고 투자 전략 짜야 될까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조금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 심리가 많이 개선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골드 시장을 좀 예견했었던 것처럼 왜 웃으시죠? 채팅창을 잠시 봤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스닥도 지금 고가가 24,000 현물 기준으로 24,000 부근이었고, 이번에 단기 바닥이라고 하면 21,900선이 이제 단기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12월 FOMC 전까지 골드처럼 계속해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이 등락을 보이면서 에너지를 응축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23,350선 그 구간에서는 다시 또 저항을 받고 또 부딪힐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정 시에는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이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전처럼 어떤 기술주 일변도로 포트폴리오를 짜지 마시고 어제도 우리가 봤다시피 다우나 S&P가 끌어올리면서 맞아요. 또 나스닥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전통주들이나 전통 섹터 이런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많이 편입을 하셔서 좀 이 다변화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 변화는 어느 정도 좀 감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제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고, 채팅창에서 제가 웃은 채팅이 형이 반만 믿으라는 거는 그래도 좋게 봐주는 건데 아예 믿지 말라고 할 줄 알았다. 워낙 저희 단호하게 코멘트를 해주시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변지현 파트너와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멘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간략히 안내해 주시죠.
네, 그 와우 글로벌에서 지금 이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다 같이 공개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고 또 네.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 전략을 또 잘 짜야 됩니다. 내년도 또 준비해야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 좀 어려움 느끼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이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지원 파트너와 연말 시장 대비 그리고 내년까지도 함께 좀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02-3490-5049로 전화 주시면은 함께 인사이트 공유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변지원 파트너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시장 전략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